진천의 닭 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탈의실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학을 맞아 충북에서도 등교 수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전면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말에 인구가 확 늘었다가 연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괴산군의 인구 늘리기 논란에 대해 행안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명암저수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의 대규모 닭 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첫 환자가 나온 뒤 직장 내 집단 감염과 가족 전파가 잇따른 건데요. 방역당국은 환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것으로 미뤄 탈의실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하루 30만 마리를 처리하는 유명 닭 가공업체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이튿날 같은 업체에 다니는 언니와 함께 사는 남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동료들의 두 자릿수 집단 감염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확진자매와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이들로 한 명을 제외하면 다국적 외국인입니다. 주목할 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위생모와 마스크, 장갑을 끼고 일해 작업장 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체의 설명. 작업장 밖 공용 공간이 의심되는데 구내식당의 경우엔 1인 칸막이가 있고 식당 정수기 사용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전파 장소로 여성 탈의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생 마스크, 위생 모자까지 다 이제 완비를 하고 위생 장갑까지 다 완비를 하고 위생 장갑까지 다 완비를 하는데 이제 그 작업복을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데 탈의실에서 이제 갈아입으니까 그쪽에서 그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요 지점에 대한 환경 검체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들이 함께 이용한 남녀 탈의실과 화장실, 생산 공정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했더니 여성 탈의실에서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온 겁니다. 해당 공정은 2주간 가동을 멈췄고 외주업체 포함 전체 직원 7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7건을 의뢰했는데 2건에서 양성이 나왔고 여자 탈의실의 손잡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수기에 터치하는 부분에 이미 설 연휴 이후에만 오리 가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 보험회사발 확진 환자가 40명 넘게 쏟아진 진천구는 자체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공공실내체육시설 등의 문을 다시 닫고 기업체에서는 2인 이상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용역업체는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쓸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속될 경우는 2단계로 추진을 하고 그때는 민간시설을 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외에도 청주와 충주, 괴산 등지에서도 확진 환자가 추가되면서 충북 누적 환자는 이제 1,8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개학을 맞아 충북에서도 등교 수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9곳이 전교생 등교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차례 개학이 미뤄지고 자주 문을 닫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면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마스크를 쓰고 교문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학생들. 코로나19로 석 달가량 개학이 미뤄지면서 굳게 문이 닫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활기가 넘칩니다. 안녕, 잘 지냈어? 어이, 좋은 하루 화이팅! 안녕, 잘 지냈어? 친구들이랑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요, 운동화도 오랜만에 신었어요. 그리고 활동도 해서 좋아요. 등교할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하는 건 이제는 일상입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물론 소독용품이 필수품이 된 교실에서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손 씻기 중요할 테고 거리두기, 그렇죠. 항상 중요하죠.
마스크 우리 항상 쓰는 거 잘 써야 되겠죠. 입학식다운 입학식도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새 옷을 곱게 차려입고 난생 처음 학교를 찾은 아이들. 거리두기 차원에서 엄마 아빠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고 선생님들과 반갑게 첫 인사를 나눕니다. 손소독제라든가 방역 키트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학교 생활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개학 전날 충북에서는 전체 학교의 91%인 723곳이 매일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부모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작년 한 해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해서 올스탑해서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생활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학교들도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전면 등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열린 학교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학교는 물론 학생과 지역사회의 노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충북 도내 신설 학교들이 잇따라 개교합니다. 초중 통합 형태의 청주 오창 생명중학교는 모두 12학급 360명 정원으로 이번 새학기 첫 입학식을 시작으로 정규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의 첫 공립 대안고교인 은여울고등학교는 내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의 이상한 인구 늘리기,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가족까지 동원하는 위장 전입을 유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보도했는데요. 괴산군은 줄곧 그런 일은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주도 위장 전입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당시 괴산군은 공무원을 포함해 60여 명이 마을 이장 집과 사찰, 식당 등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8년 뒤 또다시 같은 논란에 휩싸인 괴산군.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제시됐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실거주 미 전입자를 파악한 것뿐이라는 괴산군 해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관내에 살면서 전입을 안 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시책이지 강한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학식과마다 그 인간관이 좀 있잖아요. 그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그 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결국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말에 괴산군으로 전입한 인원이 이듬해 연초에 빠져나간 것인지 전출입 신고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연말 전입자 수가 급증했다가 연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돼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겁니다. 전출입 신고 현황을 파악한 후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을 조장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옥천과 영동에서도 공무원 위장 전입 논란이 일었던 충청북도. 인맥을 동원해 불법을 조장하는 소위 인구 늘리기 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괴산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6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다음 달 6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11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선거 캠프 참여와 행정 자료 제공, 후보자 만남 주선 등을 감찰합니다. 충청북도는 선거 관련 글 공유와 SNS 활동 위반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선거 개입과 중립 훼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완성이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으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명실상부 명품 둘레길로 전국에 내놓기 위해서는
이미 조성된 둘레길 동쪽 구간 정비와 명암 저수지와의 연계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조성된 청주 우암산 둘레길 동쪽 구간. 3.1공원에서 향교와 용담동을 거쳐 국립청주박물관까지 4km 가까운 숲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서쪽 구간인 우암산 순환도로의 차로를 줄이고 산책로를 넓히기로 하면서 완전한 둘레길 완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우암산 올라가는 걸 부담을 느껴가지고 걷는 길을 쭉 만들어 놓으면 아마 상당히 많이 이용들 할 거다. 다만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과 함께 동쪽 구간에 대한 정비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명암 저수지 인근 일부 구간은 여전히 도로 옆 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서쪽은 도심경관, 동쪽은 명암 저수지와의 연계에 무게를 뒀습니다. 명암 저수지와의 연관성이 되고 그 위로는 명암 약수터와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명암 저수지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청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우암산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을 끝내기로 하고 최근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공원과 전망대 등도 조성돼 투입될 예산이 1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둘레길 동쪽 구간 정비는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논란 끝에 우암산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이 결정됐는데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우암산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시가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시는 법원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한 당시 청주시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상위법 해석에 따라 유효할 수도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운천주공 토지주를 상대로 한 의견 조사에서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유효 회신 응답만으로 찬반을 판단해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급성 인후두염 증세를 보인 아이가 경찰관의 신속한 도움으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는 지난달 25일 오전 아이가 정신을 잃고 몸이 처져 있다며 부모가 순찰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해 곧바로 순찰차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소아 전문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거 침입하려다 발각된 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단속을